그런 이야기 또 이따 계속 하고요. 예산 이야기 좀 해볼게요. 나 예산 이야기에 방송을 준비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보도를 봐야 되잖아요. 난 하다 이런 꼴은 처음 보는 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이후에 윤석열이 국가재정전략회의라는 데에 가서 문재인 정부가 예산을 너무 많이 써버렸다라고 모두 발언을 해요. 그래서 올해 예산은 좀 줄 줄 알았어. 근데 올해 예산이 물가 대비 똑같이 늘었어요. 예산이. 근데 그 과정에서 뭐 예산을 긴축하네 마네 하면서 실제로 약자 예산을 깎았단 말이야. 본인은 유엔 연설에서 약자들한테 예산을 충분히 썼다고 또 거짓말 합디다. 그런데 지금부터 한번 보시죠. 여러분 빡치지 마시고요. 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 방송 안 보셔도 됩니다. 나 이거 보다가 정말 뒷목 잡고 쓰러질 뻔했어. 아니 본 내용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 얘기 한마디 드릴게요. 3월 20일 날 대통령실을 용산 이전 확정했을 때 청와대 측, 그러니까 대통령 윤석열이 뭐라고 했냐면 국민께 청와대 돌려드리겠다라고 했고요. 또 하나 뭐라고 했냐면 국민을 제대로 섬기기 위한 각오로 용산으로 옮긴다고 했습니다. 이 얘기를 이제 들으시고 오늘 내용을 들으시면은 예. 더 혈압 올라오실 겁니다. 일단 첫 번째. 초미의 관심사였던 878억 영빈관 신축 예산은 대통령실에서 요청했다는 게 진짜 기본적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농담처럼 기재부 직원이 대통령님이 영빈관이 엄청나게 필요할 것 같아서 손이 놓다 이런 게 아니라 추경호도 국회에서 자기 책임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대통령실에서 요청했다. 이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윤석열은 몰랐다? 윤석열은 요거 뭐 용단을 내려가지고 하지 말라고 했다? 그냥 윤석열 지시라는 게 나온 거라고 봐요. 사실상. 윤석열이 추경호든 누구 만나가지고 술자리에서 영빈관 필요한 거 아니야? 그 윤석열은 뭐 누구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바로 기재부에서 그걸 예산을 편성했다고 일단 보고요. 그거는 이제 첫 번째고 그 추경호가 국회에서 이렇게 말을 했죠. 대통령실에서 8월 달에 제출했습니다. 공식적으로 대통령 비서실에서 제안을 했고 그거에 대환해서 대통령 기재부 내부의 실무 검토 과정을 거쳤고라고 하면서 본인 책임을 싹 피해가요. 추경호도 자기 입장은 뭔가 자기가 피해받고 싶은 건 없는 거예요. 대통령실 요청하는데 기재부가 어떻게 안 받아주냐인데 좀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윤석열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느낌이 있고요. 그렇게 들어주고 기재부는 더 큰 도둑놈들이에요. 내가 봤을 땐 그래요. 대통령이 원하는 걸 들어주고 기재부는 더 나쁜 도둑질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라고. 그래서 이게 대통령도 모르게 영빈관 신축을 했다고 하는 것이 사실상 거짓말로 드러난 겁니다. 그러면 대통령실의 수석이든 비서실장이든 대통령과 아무 생각 없이 영빈관 878억을 집어넣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현실적으로. 대통령의 요청이었을 가능성이 없고 대통령한테 누가 요청했느냐는 우리가 뻔히 아시잖아요. 이 맥락에서 추경호가 우리는 책임 없다라고 한 발 뺀 거예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저희가 이번에 특검으로 올려놓은 부분 중에 윤석열 후보의 그 허위사실 공표 그 내용과 지금 딱 오버랩 되지 않습니까? 그때 부인의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 완전히 1인 매매했다라고 얘기하고 뭐 그 본인은 전혀 몰랐던 것처럼 얘기했는데 왜 몰랐겠습니까? 사건의 일지를 다 알 텐데 지금도 대통령이 모를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 영빈관 신축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가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또 모 법사가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뭐 추측이 가능한 이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아닌 척할 뿐이지 않을까? 전 그때 당시와 똑같은 상황일 거란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뭘 추진한다. 한미 한일 정상회담 추진한다랑 다른 개념이잖아요. 내년도 예산안에 떡하니 숨어져 있어. 실제로 그 정도 관심 예산이면은 언론에 홍보를 해야 되는데 한마디 안 하고 있다가 민주당 의원들이 복잡한 예산들 중에 찾아내는 그런 케이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핵심은 이건 뭐 길게 이야기할 것도 아니야. 다 답이 뻔하기 때문에. 총리도 몰랐다 그랬지. 신문 보고 알았다 그랬죠. 총리. 수석들도 몰랐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따지면 비서실장만 알고 있었다 이런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윤석열 지시했느냐 예산이 확실한 거고요. 윤석열한테 누가 지시했느냐 이게 관심 사항인 거고 그 단초 중에 하나가 옮길 거야 이거 아닙니까? 옮길 거야. 옮길 거야. 자 지금부터 그렇게 해서 이제 예산 한번 들어가 보시자고. 문제는 지금부터는 예산을 이렇게 봐요. 현재 청와대를 관광 상품으로 쓰려고 들어가는 예산
그리고 용산 대통령실에 들어간 예산 한번 구분 한번 해볼게요. 지금은 청와대예요. 기존 청와대 관광 개방 관리에 내년까지 465억 원. 465억 원이란 표현을 굳이. 근데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죠. 청와대에 이거를 새끼 편하면 리모델링이나 관광 상품으로 만드는데 465억 원이면요.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청와대 땅값은 그대로 있으니까 새로 짓는 회사냐 이게. 이게 지금 공원화 작업에만 들어가는 돈이 465억 원이고요. 관광 상품하는 때는 또 152억이 또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아주 보면 돈이 허천났어. 봐봐요. 허천났어. 거기 어디 사투리래요? 우리 어머님이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 전라도 사투리인데 우리 목포 우리 시어머니. 허천났어 그거. 허천났어요. 그 허천났어. 465억 원에 조경 관리에 74억 원. 조경 관리가요? 나무 심는 거잖아요. 그 공원화에 들어가야 되는데 따로. 아니 나무 심는 건데 청와대 나무가 없어? 갔다 오신 분. 너무 좋은 자연들이 있습니다. 74억 원. 입장 관리하는데 123억 원. 제가 이거 정말 돌아버리겠어요, 제가. 좀 이따가 다 모아서 얘기할게요, 제가. 네. 어떻게 예산을 쓰고 왔는지 제가. 그 다음에 청와대에서 미술 전시를 열겠다고 48억 원. 음에 이거 골 때린 사건인데 이거는. 요거는 뭐냐면 미술 전시 예산 책정이 48억 원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예산만 책정해 놓은 거예요. 내 돈이야. 이거 누가 봐도 김건희 직업과 연관이 있죠? 48억 원인데 더 골 때리는 것은 실내 전시 2번에 30억. 실내 전시하는 2번에 30억, 야외 전시 2번에 18억. 근데 우리 감이 안 오잖아요. 이게 얼마나 드는 건지 모르잖아. 실내 기획 전시 한 번에 국립중앙박물관이 평균 3억 7천만 원 들어간답니다. 실내에, 실내. 그러면 윤석열, 김건희 쪽에서는 2번에 30억이면 15억인 거잖아요. 근데 국립중앙박물관은 평균 3억 7천. 많이 잡아도 4억 들어가는 거잖아요. 어떤 전시 하길래? 근데 구체적인 내역도 없잖아, 지금. 그래서 청와대 전시에 요구한 15억 원은 4배, 5배가 넘는 돈이다. 근데 구체적인 내역도 없이 이걸 질러 넣어요. 48억 원을. 도대체 이 돈의 기준을 어떻게 잡았냐? 그러니까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했는데 그분이 전문가라고 하잖아요. 큐레이터. 네. 큐레이터. 네. 그거 협찬 많이 받으신 분. 그렇죠. 네. 근데 그분이 표절도 막 가고 그분이죠. 네, 그렇죠. 네. 누구랑 말 안 했다. 네. 뭐 박사 자격증인데 복사를 많이 해가지고 복사님이라고 네. 불리는 그분이죠. 지금 빨리빨리 가야 돼. 왜냐면 이걸 들켰어. 왜 구체적인 내역이 없지? 뭐 어떻게 청와대 전시에 실내 전시 2번에 30억 원 이렇게 하니까 뭐라고 그런지 알아? 실내 전시 2번을 쪼개서 3번 전시하겠다. 야, 니들 너무하는 거 아니냐 이거? 요거 쉽게 표현하면 영부인 하달 지시 예산 아니에요?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예산들이고, 근데 뭐 다 깎아야죠. 뭐 일단 다 깎으면 되는데, 그렇다 한데 이렇게 간이 크게 예산을 터무니없이 센 그 예산을 올린다라는 게 말이 안 되고, 그러니까 제어할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원래 청와대 내에서 총무비서관이 이 모든 예산을 총괄하거든요. 지금 윤재순이라는 분이 검찰에서 돈 관리하던 사람이 지금 와 있잖아요. 특활비 관리하던 사람이. 근데 진짜 말하면 말하는 대로 다 적어서 그냥 올리나 봐요. 있을 수 없는 골 일입니다. 때리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보도가 있었죠. 슬림화 하겠다는 대통령실 예산은 270억 늘었다. 이게 아까 그거랑 똑같아요. 소통하는 대통령 되고 청와대 조직이 너무 커서 좀 기동성이 있게 슬림화 해가지고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 예산이 270억이 늘어. 그 슬림화에는 예산도 줄이겠다는 뜻이거든요. 사람만 줄이는 게 아니라. 요거는 거의 도둑놈 심보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특수활동비가 올해 실제 예산보다 15억 증가했어요, 일단은. 윤석열 하면 특수활동비 그분 아니십니까? 특활비 윤석열 선생 아니야? 147억 썼던 그 사람 아니야? 특수활동비는 늘려요, 또. 그리고 경호처 예산은 크게 늘어갔고, 장비 개선에 170억. 이런 예산들이 지금 JTBC 보도로 어제 나왔던 거예요. 100명 넘게 줄었는데 예산 270억 늘었고 인력 줄이고도 더 불어난 씀씀이 사람이 줄었는데 인건비 총액은 그대로 뭐 이렇게 돼가지고 특수활동비 특정 업무 경비 등 15억 늘어 158억.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공무원들 인건비 다 깎고 이런 과정에서 동결시키는 과정에서 지들만 늘어났는데
그래서 지금 직원 수가 정확히 말하면 이번에 그 장제원이나 윤핵관 사태에 있어서 직원을 100명을 줄였어요. 근데 내년 예산이 270억이 증가하는 거예요. 보통 국가 예산의 7, 80%가 인건비거든요. 그렇죠. 공무원들 월급이라고. 공무원 숫자, 대통령실의 숫자는 100명을 줄였는데 270억이 들어요. 정말 꼼꼼하게 빼먹는 난 자세라고 봅니다. 더 열받는 게 진짜 저러면서 국민들 제대로 섬기기 위한 각오라고 정말 구라를 치니까 더 열이 받는 거죠. 하나 더. 예산이 270억이 증가를 했는데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정부 4급 이상 공무원 봉급 동결, 대통령실은 4% 인상 편성. 그리고 공무원들 지금 1점 몇 % 올렸죠. 공무원 월급이. 1.7%. 물가 인상률이 막 7, 8% 이상 되는데 얘네들이 이런 것만으로도 미친놈들이에요. 국민이 알면 이거 용서하면 안 됩니다. 이거. 제가 청와대에서 근무한 게 그렇게 오래전도 아니에요. 몇십 년 전도 아니고 불과 3년 전에 제가 그 공사를 직접 제 손으로 했어요. 어디냐면 그 여러분들 청와대 관람 가시게 되면 맨 밑에 청원 경찰들이 번호표를 나눠줍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입사했을 때가 2018년 3월 달인데요. 그래도 입사라고 하는 거야? 입사했죠, 청와대. 그때 공무원을 입사해, 어공으로. 아, 그때 사장이 문재인이라고. 그렇죠. 그렇구나. 근데 어떤 걸 번호표로 나눠주냐, 이제 출입할 수 있는 대기표 신분 확인 이후에 우리 그 경찰, 101단 경찰단하고 22 경호대에서 종이를 다 A4 용지로 잘라서 22 숫자를 써줬어요. 뭐 33번. 왜 그랬겠어요? 예산이 없어서 은행에서 왜 이렇게 그냥 자동 네, 번호표 그 기계 하나 못 놓은 거예요. 왜 그러냐? 항상 여야가 예산안들을 깎고 하니까 실제로 필요한 것도 다 깎이고 그리고 최대한 아껴서 쓰고 그런 곳이 청와대입니다, 일단.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상황 때문에 제가 가서 이거부터 바꿔야 된다고 해가지고 말씀드려서 청와대 마크가 그림이 있는 번호표로 바꿔서 그거 정말 돈도 안 들어요. 그리고 네. 시스템이 은행 그거 똑같은 네. 번호표 바꿨어요. 그리고 올라오면 청와대 홍보관이라는 곳을 출입하게 됩니다. 제가 딱 갔더니 그 노무현 대통령께서 청와대 관람 국민들에게 그 개방할 때 그 디자인 그대로 있었는데 박근혜 정부 시절 그 막 이게 왜 그 장식장이 먼지가 쌓인 채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거 치우기도 너무 힘들고 막 이러면서 제가 여사님 귀에 들어가게 했어요. 우리가 아무리 예산이 없어도 이건 얼굴인데 여기를 바꿔야 됩니다 하면서 공사를 시작했는데 수의 계약이 가능해야 되고 사회적 기업이어야 되고 여성 기업을 우선으로 하면서 그 홍보관 전체 리모델링을 하는데 2천만 원 이내에 해야 돼서 그 안에 디자인을 제가 했습니다. 야. 전 디자이너도 아닙니다. 근데 밤을 새서 거기 벽면에 붙을 글, 내용, 영어, 영문, 사진, 픽까지 제가 다 했어요. 그걸로 왜 예산을 아껴야 되니까. 그리고 진짜 멋지게 해놓고 제가 눈물이 날 지경으로 해놓고 왔는데 지금 그게 이 사람들은 돈을 가봤어요. 지금도 그대로. 아우 있죠. 잘 쓰고 있죠. 거기 제 이름 하나 새기고 오고 싶었지만 잘릴까봐 제가 어디 끌려갈까봐 못 새기고 지금 가서 쓰고 왔어요. 와. 네임펜으로. 정말 깔끔하게.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걸 제가 너무 잘 알고요. 그 옆에 화장실 리모델링 하는 것도요. 지금 7억 한 채에 7억이라는 예산이 나왔잖아요. 뒤에 이야기가 있으니까. 와, 말씀하지 이 마시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네. 이 정도 상황이다. 예산 없다.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 때 돈을 너무 많이 썼다. 이런 개설이 안 나왔으면 좋겠고요. 청와대 지금 현재 그 대통령실에 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은 올해보다 71억이 늘어서 1,002억 원 써요. 1,002억 원. 올해 예산은 문재인 정부 때 짠 거니까. 그리고 대통령 경호처는 199억이 늘어나서 1,163억 원 예산을 씁니다. 그냥 난 돈이 이렇게 막. 근데 이런 돈들은 구체적인 내역이나 내역 쉽게 표현하면 영수증 첨부가 안 되면 누가 어떻게 빼먹는지 사실 몰라요. 이게 불안한 것이고 윤석열의 특활비는 15억이 늘어서 158억입니다. 대통령 특활비. 와. 윤석열 특활비 여러분들이 트라우마가 있으실 거예요. 윤석열 검찰총장 임기 20개월 동안 147억에 대한 내역을 지금까지 안 밝히고 있죠. 대통령 특활비는 1년에 158억입니다. 이것도 인상을 시켰다고요. 내가 최소한 윤석열 당신이라면 대통령부터 특활비 깎겠다라고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거의 도둑놈 수준 아니에요, 이거? 그리고 지금 다른 때도 아니고 긴축 재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 이 얘기하면서 재정 준칙을 얘기하고 있는 나라예요. 그러면 다른 것도 아니고 대통령부터 자기가 쓸 돈부터 아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공공기관 공무원들 뭐 월급 다 손대고 민생 예산 다 깎으면서 대통령실은 늘려? 지금 네. 이거 국민들이 제대로 알면 이 복동이 일어날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줄었는데 인건비 총액이 똑같다. 그게 핵심이에요. 더 물론 여기 늘어났죠. 툭할 빼고 그러니까 사람이 100명이 줄었는데 인건비 총액이 똑같아. 골 때린 놈들 아닙니까 지금? 그리고 더 골 때리는 거 이제 뒷목 잡으세요. 지금 용산에 간유리 공사 해가지고 그때 예산 들어가고 그랬잖아요. 내년 예산에 리모델링비가 또 추가 30억이 들어가요. 아, 미치는 줄 알았어요. 다드림이 합니까? 다드림? 다 누림? 다 누림. 다누림? 어. 아유 머리야. 아까 제가 예산 말씀드렸죠. 이거 함부로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마구잡이로 잡아놓으면 아주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윤석열의 내년 경호처 건설, 그러니까 경호처를 건설하는 비용이 있어. 내년 비용이 93억이고요. 작년에 문재인 대통령 짠 올해가 44억입니다. 그러니까 돈 자체에 대한 개념이 나는 그 혈세를 펑펑 쓴다 이런 것보다는요. 무언가 빼먹을 궁리한다고 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평균적으로 돌아가면 들어간 예산 뻔하거든요. 눈먼 돈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거 하나로 들키면 이제는 바로 탄핵이에요. 해먹을 결심. 그리고 실제로 이런 정보 공개로 모든 것을 알리고 외부에 공개해야 되는데 조달청에서 뭐 했던 것도 다 비공개로 돌려놓은 상황이니까요. 이번에 그저 용산에서 들어가서 내년 예산에 용산 이전한 기념해가지고 그러면 취임식 날이겠죠. 1주년 기념 예산으로 예산을 5억 원을 잡아놨어요. 근데 저거를 원래 저렇게 1년 전에 잡아요? 이 모든 내년 예산은 예산에. 내년 내년 예산을 예산을? 미리 잡긴 하는데요. 이 금액, 이 5억이라는 금액을 뽑을 때 기준이 뭐예요? 지금 여기 저희가 조금 전에 얘기한 모든 것은 이전의 기준이 없습니다. 아. 왜냐하면 청와대에서 기본적으로 오랜 기간 해오던 그 시스템대로 하면 그 이전에 썼던 금액들을 조금 더 증액을 하고 물가 상승률도 있고 그런 정도로 조금 이제 뭐 변화를 하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 새로운 예산들을 마구 그러네요.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예를 들면 이런 것도요 그냥 되는 게 아니고요. 용산 이전 무슨 콘서트나 이런 걸 하게 되면 그걸 하는 또 기획사랑 또 연결돼서 뭐가 되는지를 봐야 돼요. 당연하죠. 무섭다 진짜. 그리고 이제 골 때린 예산을 한번 볼게요. 대통령실 사이버 안전 시스템 구축 명목으로 2년간 50억 원을 책정했어요. 사이버 안전 시스템 구축 명목. 이거 청와대에 있었으면 들어갈 필요가 없는 돈이거든요. 청와대 이미 돼 있으니까 2년간 50억 원을 책정했으면 이 관련한 IT 업체가 또 여기에 또 어떤 혜택을 보는 거예요. 아마 이 분야는 특히 보안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수익이 될 겁니다. 근데 골 때리는 게 이 예산이 청와대 예산이 아니고요. 행안부 예산이라는 거지. 행안부 예산을 갖다 쓴 거예요. 행안부 예산을 봤더니 대통령실 사이버 안전 시스템 구축 명목으로 2년간 50억이 책정된 거예요. 행안부 예산을 자기들 예산에 포함시킨 게 아니라 행안부 예산을 포함시켜가지고 청와대 공사가 아니 대통령실 공사하게 만드는 건데 대통령실에서는 우리는 이거랑 무관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쉽게 표현하면 행안부 이상민이가 대통령실한테 2년간 50억 준 거예요. 그렇게 그렇죠. 하라고. 왜냐하면 예산이 터무니없는 것들 올라면 다 깎이게 될 거니까 분산시킨 거라고 보시면 된다고. 분산시킨 그렇지, 거. 그렇지. 네. 들킬까봐. 네. 요소에 택배 검색센터에 24억. 이게 이 예산이 더 이해가 안 가는 게, 왜 국회에도 가면은 택배 이렇게 받아주고 이러는 곳 있잖아요. 대통령실에 온 택배를 검색하는 그 센터가 24억이 들어간다는 게 뭔 말이야? 센터는 필요합니다. 있어야 되고. 필요하겠지. 예, 그게 이제 저도 그 청와대에도 그게 이제 경호처 옆에 따로 센터가 하나 있긴 한데요. 저는 이 24억이면 센터를 짓는 게 아니라 빌딩 건물 하나 짓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책정을 그 실제로 이렇게 예산을 올릴 때 기본 예산 계획서라는 게 있는데 그 세부안을 보지 않으면 뭐 어떻게 설명하긴 힘들지만 해먹을 결심. 아니,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게 대통령실에도 택배 검색 센터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청와대에는 있어요. 원래 있잖아요. 네. 그러면 결국 이 모든 그렇죠. 예산은
쓸 필요가 없는 예산을 지금 이렇게 어거지로 쓰는 거잖아요. 국방부에 지금 경호처가 다 들어갔는데 이전에는 그 국방부에는 이런 택배센터, 검색센터가 필요 없었으니까 새로 지어야 된다는 거니까 결국 청와대 이전 때문에 지금 수천억이 들어간다는 소리입니다. 뭐 저번에 한 마차님이 청와대 개방하고 나서 뭐 저기 여민관 화장실은 막 쓰레기통 돼버렸다 하니까 아까 그 이야기 했잖아요. 화장실 건립비로 7억. 그 집 짓는 비용 아닙니까? 7억이면 집을 짓지. 근데 뭐 다른 시군 거기는 자치군하고 땅이 있으니까 건물만 지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비교해놨더라고 말도 안 되게. 저는 실제로 그 오래된 화장실을 그 홍보관 입구에 그 관람객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곳에 리모델링 할 때 들어가는 액수가 대충 머리에 떠오르는데 어떻게 이렇게 터무니없는 액수를 막 올려놨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니 그리고 이번 정부는 왜 이렇게 화장실에 공을 들이는지 모르겠네요. 경기가 뭐 얼마짜리고. 경기 업체에 누가 아, 그럴 수 있다고 봐야지. 그러니까 이건 말고도요. 계속 나올 거예요. 황당한 예산. 그러니까 딱 그런 거라고 봐야겠죠. 뭘 열심히 하려고 돈을 갖다 쓰는 게 아니라 이게 돈 씀씀이를 한번 보세요. 뭔가 여기에 콩고물이 떨어지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보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이거 대부분 다 수익계획일 거라고. 얘네들 기준으로 따지면. 이 보안이랑 상관이 있기 때문에 이 예산들을 이렇게 꼼꼼하게 숨겨놓은 거예요. 용빈관 878억은 어마어마한 게 터진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국민 관심사일 수밖에 없는 예산을 말 안 하고 조용히 있다가 통과시켜주고 나면 나중에 확정됐다고 해서 그거 쓰려고 했던 그거를 들켜버린 거거든요. 청와대 공원화 그 예산도 문체부 예산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상임 그 위별로 다 이렇게 왜 부처별로 다르게 나눠놔야 이게 왜 한쪽에 몰려 있으면 확 깎이니까 요소요소에 나눠놓고 머리를 써서 지금 예산을 올려놓은 겁니다. 근데 카페트가요, 빨간색 까는 거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용산 대통령실이라고 하는 건 보수 어르신한테 한마디 하고 싶은데 품격 있어요? 가보셨어요? 그 10층짜리 정도 되는 건물이 대통령실로 한국의 위상에 맞습니까? 청와대라고 하는 곳이 만들어진 그 위상이라는 게 있는데 근데 원래 국방부가 쓰던 카펫이 있었어. 요거 대통령이 써야 되니까 바꿔야 되니까 8천만 원 달라는 건데요. 카펫에다가 금칠을 해야 합니까? 카펫이 많이 쓰이는 게 아니에요. 불과 길어야 한 10몇 미터 정도란 말이야. 어떻게 8천만 원이 들어가죠?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직접 실을 떠서 뭘 아니, 직접 만들고. 국민들이 진짜 분노해야 될 시점이 뭐냐면 청와대도 좀 오래돼가지고 수리도 필요하고 리모델링도 필요하긴 하잖아요. 그런데 꼭 그렇게 필요한 곳에 리모델링을 하거나 수리를 하게 된다면은 모르겠지만 지금 청와대를 나와서 대통령실로 들어가서 발생되는 모든 안 써도 될 모든 돈을 지금 해먹을 결심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라는 게 국민이 분노할 시점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그 말을 안 믿긴 합디다만 해먹을 결심으로 청와대에 나왔다는 썰 미신이 아니고 2개 플러스 아닐까요? 겸사겸사. 근데 저는 이제 그 이탄희 의원이 지금 청와대 개보수 그리고 용산 이전한 그쪽 대통령실의 리모델링 관저 뭐 이 포함한 한 5,500억의 예산이면 공공임대주택 3,700세대를 짓는다라고 비교한 거 보면서 진짜 가슴이 확 막히더라고요. 근데요. 지금 처음에 윤석열이 들어갈 때 496억이면 충분하다고 했고요. 그거 생각나시죠? 이런 부동산 사업자 아저씨처럼 이렇게 왜 봉 들고서 이렇게 보여주면서 짚어가면서 설명했잖아요. 임장 나오신 분. 이제 부동산 기획 부동산 업자 같은 그런 느낌. 속았어요. 근데 그렇게 해갖고 윤석열이 496억이라고 했는데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지금 현재까지 5천억이 넘었어요. 근데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더 있어요. 이 구조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청와대에서 기어 나와가지고 청와대 들어가 보지도 않았지. 국방부 청사 내놔 하면 쓰고 있던 국방부는 어디로 갔느냐. 다시 한번 설명드려요. 국방부 청사 그 옆에 합참 청사가 있어요. 합동참모본부는 육군, 해군, 공군들 다 모여서 거기서 수뇌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국방부는 합참 건물로 가라 해서 지금 일부만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럼 합참이 나와야 되잖아요. 이제 국방부한테 줘야 되는데 합참이 못 나와 다. 왜냐면 합참 건물이 안 지어졌거든. 합참 건물 짓는데 들어간 예산이 대략 2천억 원입니다. 그러면 사실
민주당 쪽에 주장했던 1조에 1조.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합참 건물 예산 아예 없어. 뭔 말이냐? 내가 대통령실에서 하는 모든 돈은 다 싹 땡겨서. 가져오는데 실제로 국방에 관련된 합참 예산은 없는 거예요. 물론 저쪽에 실드가 있기는 해요. 뭐 이거는 뭐 정해져야 예산을 뺄 수 있는 거라는데 그런 논리라고 하면은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지금 얘가 쓰고 있는 이런 예산들이 이런 실드가 가능한 거냐고요.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진짜 탄핵감에 가깝습니다. 대국민 거짓말을 지금 몇 개월째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최소한 설선수범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끼고 국민들한테 김대중 대통령이 IMF가 돼서 대통령 취임식을 할 때 국민들한테 어려움을 감당하는 것을 요구할지도 모른다 라고 울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진짜 진심으로 울어요. 이 어려운 시기라고 하면 나 대통령 월급 깎겠소. 우리 특수활동비 적게 쓰겠소. 슬림화 시킨다고 했으니 예산 반으로 운영해보겠소. 이게 아니에요. 자기에 관련된 건 펑펑 써요. 뭐 이런 놈이 대통령이라고 지금 밖에 나가서 욕설이 나고 다니고 말이야. 여기까지 일단 하고요. 댓글창에 못 듣겠다고 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 그래도 들으세요. 알고는 있어야 되니까. 새날 구독 좀 해주십시오. 새날 구독 그리고 참 말이 안 나오긴 하는데 아직 목표치 미달해가지고 멤버십도 좀 부탁드릴게요. 여유 있으신 분만. 그런 여유들이 없으시면은 새날 방송 있다가 어쩌다가 광고가 나오면 광고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새날 구독, 멤버십, 광고 봐주기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